부동산 공법 문제집 풀이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국토계획법부터 하는데요. 우리 문제집은 이제 기본 문제 그리고 우리 실전 문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문제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것, 그래서 이해가 요구되고 핵심적인 것을 엄선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국토계획법에 있는 문제를 살펴보는데요. 하여튼 국토계획법이 우리 공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항수도 우리 40문제 중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을 철저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꼭 기본서를 공부한 다음에 기본서를 충실히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에 있는 단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해를 해서 유사한 문제가 나와도 또한 응용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국토계획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틀린 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와 유사한 문제가 다음 문제에서 이제 과거 기출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것은 이제 그 법의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요걸 묻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도 지역 지정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용도 지역, 예를 들어 도시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거 지정하는 규정을 국토계획법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적률 제한, 건폐율 제한도 그렇고요. 우리 용적률이나 건폐율 최대 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용적률도 우리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한도가 중심상업에서는 1500제곱미터, 1500% 이하, 뭐 이런 최대 한도 이런 규정을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그렇죠.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하는 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뭐 이런 것이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마찬가지죠. 지구단위 계획도 그렇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특별건축구역 그랬는데, 이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건축법에서. 그래서 5번을 이제 답으로 한 것이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이번 문제가 이제 21회 때 우리 기출 문제인데요. 다음 중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뭐 출제가 됐었죠. 투기가열지구의 지정. 이 투기가열지구는요, 우리 주택법에 있죠. 주택법. 주택법에서 우리 지정을 하는 것이 투기가열지구, 국토계획법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시범도시 지정. 이 시범도시는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2번이 우리 이제 국토계획법의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수변구역 관리, 이거 수변구역은요, 뭐 한강이라든지 아니면 낙동강이라든지 이건 수변 아니면 수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것이지 국토계획법에 없죠.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이건 도시개발법에 있는 것이고요.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이건 우리 기본계획이라고 이제 약칭을 하는데,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정답은 2번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과거에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본 것이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국토계획법령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하여튼 우리 이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정하는 내용, 결정하는 거. 우리가 6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뭐 반드시 공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것을 우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도 구역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시가화 조정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도 있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산자원 보호 구역도 있죠.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그러니까는 우리가 용도 구역이죠, 이것이. 이런 것을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것을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우리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정비 아니면 개량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 가는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런 것을 이 여섯 가지가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거의 뭐 매년 출제하니까요. 반드시 좀 공부를 해야 되죠. 여기서 용도 지역들은 도시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불연정 얘기하는 거죠. 도시지역도 우리 이제 세분이 돼서 우리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시 주거지역은 또 종세분도 하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든가 제2종 전용,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뭐 녹지역도 자연 녹지라든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이런 식으로 용도 지구도 우리 9개가 있죠. 우리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런 보호지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내용을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용도구역이 없죠.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요거는 기반시설 확보 제도로서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하지만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적률, 건폐율, 그래서 특히 대통령령에서 용적률을 50% 강화를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시장이라든지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지정하는 것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그렇고. 그래서 1번이 일단 먼저 답이 됐고, 2번에 보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해 가는 게 여기 우리 시가화 조정구역 나왔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해 가는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우리 5번에 있는 거 했었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정하는 거 우리 1번 첫 번째 했던 거, 그 다음에 용도지구 1번에 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까지 거의 매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내용 우리 6가지 항목은 반드시 공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의 첫 시간 할 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의다.
용어적기를 할 때. 그래서 반드시 좀 공부가 돼서 응용을 해서 나오더라도 꼭 좀 마실 수 있게 해 있죠. 만약에 여기서도 용도지구도 마찬가지죠. 투기가율지구라든가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된 것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죠. 그와 같이 하여튼 도시군관리 내용이 반드시 이해가 되고 꼭 좀 공부가 돼야 우리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약간 자세하게 다뤄봤죠. 다음 시간에 있는 문제도 우리 용어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